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선 전기를 아주 뒤흔들었던 어떻게 보면 권력형 비리랄까요? 이제 그런 사건을 하나 어, 가져왔습니다. 세종 때의 일입니다. 1428년 세종 10년 때의 일인데요. 그 당시 이제 형조판서,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죠. 형조판서 서선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의 아들이었던 서달이 충청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 갔다가 이제 신창을 지나는데 신창은 지금 이제 아산시 지역이죠. 여러분 그 아마 순천향대학교 바로 그 지역이 이제 신창 지역입니다. 그 신창의 아전인 표운평이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뭐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이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그것을 뒤에 수사하고 뭐 수습하는 과정에서 주범이 막 뒤바뀌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 가족과 사화라는 걸 하는데 사화는 이제 사적으로 화해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판결에 의하지 않고 송사 당사자끼리 이제 화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형사 사건은 특히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화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사건인데 개요만 놓고 보면 이제 사건이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나중에 그 당시 임금이었던 세종이 그때까지 조사했던 조사관들 그리고 상급 감독자였던 관찰사까지 모두 의금부로 보내서 이제 추국을 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 책에서 들었음직한 그런 이제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 전기에 있었던 대규모 권력형 어떤 뭐 비리, 비호 사건의 아주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아마 오늘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달이라는 인물은 이제 형조판서 서선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전에는 뭐 오늘날도 뭐 금수저끼리는 그렇긴 합니다만은 혼맥으로서 사실은 그 많이들 이어졌죠. 이 서달은 아버지는 형조판서인 서선이었고 장인은 그 당시 좌찬성이었던 찬성은 이제 종일품 의정부의 종일품 벼슬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부총리 격입니다. 좌찬성이었던 황희의 사위였어요. 여러분 황희정승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조선전기의 아주 명재상 중에 하나로 뭐 인품도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되던 바로 그런 인물인데 바로 황희의 사위였습니다. 이 서달이 자기 어머니 최 씨를 모시고 대흥현이라는 지역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대흥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흥현이었는데 지금 이제 예산군의 이제 지역입니다. 예산군 대흥면인데요. 그 당시 이제 대흥 자체가 이제 고을이었어요. 그 대흥에 왜 갔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예산 대흥을 가려면 지금도 서울에서 이 예산 쪽으로 가려면 아산을 지나게 돼 있죠. 바로 아산 신창을 이제 지나게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어쨌든 그 판소집 행차니까 이렇게 좀 요란했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종들도 많이 따라가고 짐들도 많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창고를 지나는데 신창의 아전이 사료에는 예법으로 대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법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 보니까 아마 뭐 판서 정도 되는 판서가 직접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집에 이제 행차하면 또 좀 이렇게 어떻게 인사를 하거나 이제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아무튼 안 하고 이제 달아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괘씸하게 이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다리가 자기 집의 사내종 이종이라는 종들 이종을 포함해서는 다른 사람들 이름이 안 나오고 그래서 3명의 종을 풀어서 그 아전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아전은 못 잡고 다른 아전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아전을 잡아서
이제 그 아전을 찾기 위해서 이 아전을 묶고 아마 때리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아전은 봉변당한 거죠. 가다가 자기 동료인 아전을 잡아내라고 하면서 좀 대갓집에서 붙잡아서 막 묶고 때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달아난 아전 집을 좀 네가 안내라 해서 이제 그렇게 끌고 가던 그런 참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이 피해자였던 표운평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표운평도 역시 아전이죠. 그런데 역시 이제 신창이 아전이었는데, 아니 자기 동료 아전이 그 어떤 종들한테 막 묶여서 두드러 맞고 그러니까 경위도 알 겸 화도 좀 나고 했으니까 어떤 놈인데 이 관원도 없는데, 물론 옆에서 이제 어떤 관원이 시켰다면 또 그걸 이해를 하겠지만 관원도 없는데 아전을 묶어놓고 이렇게 때리냐 하면서 이제 아마 그 종들을 꾸짖었던 것 같아요. 또 아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종들은 자기가 그냥 종이 아니죠. 자기 뒤에는 판소댁의 어떤 그런 뒷배가 있는 거죠. 종들이 이제 화가 나서 이 꾸짖는 그 표운평에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또 큰 몽둥이로 막 엉덩이도 때리고 등줄기도 때리고 10여 차례 때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제 그러고서 주인한테 끌고 갑니다. 주인 서달한테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운평은 완전히 그냥 봉변을 당한 거죠. 어리둥절을 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종들이 자기 동료 아전을 묶고 때리고 하길래 이제 한마디 했던 건데, 막 갑자기 이 종들이 적반하장으로 자기를 때리고 막 하면서 이제 어떤 양반한테 끌고 가니까 어리둥절한 사이에 이 서달은 막 이제 화가 났던 거죠. 이 아전놈들이 이쪽 신창은 왜 무슨 모든 아전들이 이렇게 버릇이 없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홧김에 이제 잘 알아보지도 않고서 그 표운평이 이제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이놈이 술 취했나 보구나. 술 취해서 모르는 체 하면서 말도 안 하고 있는 모양이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이제 수행원이었던 서득이라는 친구를 시켜서 이 표운평의 무릎하고 다리를 한 50여 차례 때리게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물론 표운평이 종들에게도 10여 차례 맞았던 일이 있었고, 끌려와서 한 50여 차례, 뭐 얼마나 또 세게 맞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튿날 거의 죽도록 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튿날 표운평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아전이면 또 지역에, 지금으로 치면 뭐 지역의 지방 공무원 아닙니까? 갑자기 죽었으니 억울하죠. 그래서 이제 이 표운평의 집에서 충청 감사에게 억울하다고 해서 이제 고소를 합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니 충청 감사 조계생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일이 발생한 지역은 이제 신창이니까 신창의 현감도 물론 조사자로 참여하지만 이웃골 3명의 수령이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 이웃 지역에 이제 직산이라고 있죠. 천안 근처에 그 직산, 이때는 이제 지직산 현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직산 현사, 여러분 좀 복잡한데 직산현의 지사라는 뜻입니다. 지현사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직산 현감으로 바뀌어요. 관직 명칭인데 저는 저기에는 현감이라고 하지 않고 지현사라는 벼슬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건을 일으켰던 서달도 한때 지현사를 역임했던,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또입니다. 직산의 사또 이제 조순, 그리고 온수현감. 온수가 이제 따뜻한 온의 물 숫자예요. 바로 온양입니다. 온양. 지금 나중에 이제 온양으로 고을 이름이 바뀌죠. 이 온수현감, 이수강, 이 두 사람을 시켜서 신창현감과 함께 이 3명이 조순, 이수강이 합동 조사를 하도록 충청감사가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 이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의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순과 이수강이 조사를 하니까 서달이 주도해서 서득을 시켜서 때린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신문 조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창의 노비를, 관노를 통해서 감사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통상적인 절차고 그런 것이었는데, 여기부터 이제 백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장 이제 장인이었던 황희가 개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이제 부총리급인 좌찬성을
장인 황희가 맡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지금 무슨 일 벌어지면 어떻게 연줄을 탈까 이렇게 자기가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지만 안 그러면 또 이 줄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사고가 난 곳이 보니까 이제 신창인데 신창은 이제 자기랑 친한 역시 정승이었던 판중추부사도 이제 종일품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랑 황희랑 같은 급이죠. 맹사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주 그 청백리로 유명한 말도 아니고 가마도 아니고 소 타고 다녔다는 인물 아닙니까? 고불 맹사성. 그 맹사성의 본향이라고 돼 있어요. 이 신창이. 근데 되게 이제 신창의 고향, 저기 그 맹사성의 고향은 그 이웃인 온양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온양과 신창은 물론 다 아산시에 속해 있으니까 붙어 있는 지역인데 아마 이제 원래 집안의 고향은 아마 신창이고 맹사성의 고향은 아마 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본향으로 돼 있어요, 신창이. 그러니까 이제 맹사성의 영향력이 될 거다 생각해서 이제 황희 입장에서는 이제 맹사성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니네 고향이니까 니네 고향에서 내 사위가 이렇게 사고를 쳤으니 좀 잘 좀 주선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해하도록 이제 부탁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화라고 해서 이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송사의 양쪽 당사자가 사적으로 화해하는 것은 엄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묻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건 이제 국가에서만 결국은 이제 그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법 규정에 이를테면 가장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에 이제 아버지가 무슨 뭐 얻어맞아 죽었던가 해서 죽었는데,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 이렇게 화해하자고 할 수 있잖아요. 많은 돈을 내걸고 그 돈 받고 만약에 사화를 한다. 그러면 장 100대 맞고 도형, 즉 저기 귀양 가는 거죠. 도형 3년 동안 귀양을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사화는 이제 법적으로도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사화를 좀 해달라고 한 거죠. 마침 이제 이 표은평, 죽은 표은평, 아전 표은평의 형 표복만이라는 친구가 서울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맹사성이 이 표복만을 불러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고향 신창에 이렇게 풍속이 있는데, 미풍양속이 있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으니 그런 일 없도록 다 이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죽은 표운평의 형인 표복만에게 좀 화해시켜 달라, 그런 걸 이제 청탁을 하는 거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맹사성은 그 신창 현감, 바로 이제 그 업무 처리 당사자죠. 현감인 곽규에게도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좀 잘 좀 처리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지역에 어쨌든 정승판서급들이 이렇게 나서게 되니까 뭐 그 현감이나 또 이렇게 죽은 사람의 형이었던 표복만 입장에서는 사실은 말을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였겠죠. 이제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 서달의 아버지는 이제 형조판서 서선이라고 했죠. 아버지도 뭐 자기 아들 일이니까 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신창 현감이었던 이제 곽규, 그리고 이 사건 조사관이었던 온수 현감이었던 이수강에게 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얘가 외아들이다. 얘가 잘못되면 우리 집 대가 끊긴다. 그래서 이제 동정을 사는 그런 이제 청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대흥을 가던 길이었다고 했잖아요. 예산 지역, 예산 옆에. 왜 대흥을 가려고 했냐면 이 대흥 현감이 노호라는 인물이었는데 바로 서선의 사위였어요. 서선의 사위니까 서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매부가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 최 씨를 모시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위 집, 딸네 집에 가던 길이었던 거예요. 딸네 집에 가다가 이제 사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대흥 현감은 이제 또 대흥도 바로 이웃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골 수령이니까 자기가 또 그 신창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사람도 보내고 해서 좀 사화를 시켜달라. 개인적으로 좀 화해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또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창 현감 곽규가 뭐 바로 또 이웃골길이니까 평소에 또 자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대흥 현감 노호에게 지금 이제 차사관의 보고가 이제 막 떠났다라는 사실을 귀뜸을 해줘요.
차사관은 이제 어떤 중요한 일을 띈 관직, 임시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별조사관 뭐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 보고를 올리러 막 떠났다. 사실 이거 공무상 비밀 누설이죠. 지금 같은 경우 뭐, 야, 지금 영장 치러 간대. 아니면 지금 그걸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대형연금 노호가 막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차사관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 서류를 받아봅니다. 물론 뺏은 건 아니죠. 왜냐면 차사관도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야, 나 잠깐 보고 줄게. 아마 했겠죠. 그러면서 또 그렇게 개입을 합니다. 또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아주 전방위적인 벌써 몇 명이 동원이 됩니까? 정승급으로 황희, 맹사성 동원됐죠. 또 아버지 이제 그 판서인 서선, 그리고 서선이 또 개입했죠. 그리고 또 사위인 사위자 매부인 그러니까 이제 노호가 또 개입했죠. 또 그 신창의 교도라는 건 이제 향교의 교수예요. 향교에는 이제 교수가 있고 교도가 있었는데 강윤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신창의 직무로 치면 이제 국립대 교수인 셈이죠. 강윤이 바로 서달의 어머니, 이때 행체 같이 했던 최 씨의 또 친척이었다고 합니다. 뭐 성씨가 다른 걸로 봐서 외가 쪽 친척이다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또 강윤이 또 그 죽은 표은평의 형인 표봉만을 또 달래고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화해달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전방위적인 회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오늘날도 무슨 사고 생기면 또 알만한 연출은 다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죠. 이 경우는 이제 법을 어긋나는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아주 대형 비리 사건 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표봉만은 그러면서 그 말로만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표은평의 형인 표봉만에게 아마 거액이 건네졌던 것 같아요. 뇌물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게다가 자기 고을 출신 대감이었던 맹사성이 직접 불러서 이렇게 부탁도 했고, 신창 현감도 자기 고을의 현감인 곽규까지도 이제 부탁을 하니까. 근데 이제 표봉만이 자기가 결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표은평에게는 또 처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안치 건너 두친데 표봉만 자기는 형이니까 물론 다른 친척이 없다면 표봉만이 결정권이 있었겠지만 아마 부인도 있었을 것이고 죽은 사람의 자식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은 동생 집에 가서 이제 회유를 합니다. 야, 요즘 또 많이 쓰는 상투적인 표현이죠. 이런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오겠냐? 죽은 자는 되살아날 수 없고 게다가 지금 우리 고을 출신의 아주 정승인 맹사성 대감 그리고 지금 여기 현직 우리 사또인 곽규 사또 그런 이제 명령을 이 아전 집안에서 괜히 따르지 않다가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냐 뒷감당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표봉만이 사화하는 이제 문서죠. 화해한다는 합의서죠. 합의서 지금으로 치면 써서 표은평 아내에게 줍니다. 그래서 표은평 아내가 이걸 이제 신창 고을에 바쳐서 이걸 또 이제 온수현으로 보내서 이렇게 또 올라가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온수현으로 보냈던 이유는 온수현감 이수강이 지직산연사 조순하고 이제 이 합동조사관의 일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화해했다는 이제 합의서가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다시 이제 증인들을 모아요. 그래서 조서를 이제 조작합니다. 처음에는 서달이 죄인인 걸로 해서 일단 1차 조서가 만들어졌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2차로 이제 조작된 조서에서는 서달은 죄가 없고 산해종 이종이 주범인 것으로 조작해서 감사에게 다시 보고합니다. 근데 처음에 보고했을 때는 서달이 주범인 것으로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사는 그걸 받아보고 나서 다른 이웃고을 그때는 이제 이때가 아마 행정구역 관제가 개편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직전에 이제 지직산현사 조순이었는데 이때는 현감 자리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산현감 이운이라는 사람하고 목천현감 윤환에게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 보고가 미심쩍어서 그랬다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랬다기보다는 절차입니다. 사건이 생기면 의문이 있으면 2차례, 3차례 다른 고을 수령들이 계속 조사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이제 절차인데, 근데 문제는 새로 조사관이 된 이운과 윤환도 그 청탁이 안 들어갔을 리가 없죠. 서달의 아비인 이제 판서 서선, 매부인 대응영감 노호, 또 애초에 이 지난번 조서를 조작했던 논수영감 이수강, 이런 사람들의 청탁을 받아서 당초에 이제 이수강이 조작했던 조서대로 회답해서 다시 감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뭐 서선은 당연히 자기 아들 일이고, 노호도 자기 처남 일이고 하니까 자연스러운 거고, 이수강도 자기가 한번 거짓으로 해서 보고를 했으니까 다른 현감들이 조사해서 새로 밝혀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청탁을 했고, 그 청탁을 이운, 윤한 새로 조사를 맡았던 그 관리들도 이제 들어줬던 거죠. 우리가 남이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논리죠. 그게 이제 그래서 충청 감형에 올라갔는데, 충청 감사였던 감사 조계생, 그리고 이제 도사라는 벼슬이 있어요. 종오품인데 감사를 보조하는 보좌관입니다. 보좌관. 신기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계생과 신기도 뭐 이제 서류를 자세히 꼼꼼히 살피지 않고, 그럼 사실 지난번하고 바뀌었으면 이거를 왜 그랬는지 또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사건이니까 아마 이들에게도 아마 청탁이 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이제 형조에 그대로 이제 의례적으로 그 현감들이 보고했던 내용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형조로 올라갔죠. 그걸 담당하는 담당자가 이제 형조 좌랑이었던 안숭선이에요. 이건 근데 눈치가 빡하죠.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질질 끌어요. 아마 사건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상급자에게 보고합니다. 형조 참판, 지금 이제 법무부 차관이죠. 신계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도 이제 밑에서 올라온 거 자세히 살피지 않고 죄가 없네 하고서 이제 서달을 석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서달이 바로 그 부서인 형조 판서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형조 관리들의 행태가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날도 검찰 가족이 연루됐다고 해서 검찰 장모니 검찰 그 사람의 부인이니 그런 사건들 묻어뒀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민주사회인 대명천지에도 이런데, 그때 어땠겠어요? 자기 직속상관인 판서의 아들 사건인데, 게다가 밑에서는 죄가 없다고 나왔으니 그냥 당연히 또 풀어주는 것도 그들은 이제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조에서 이제 의정부로 올려요. 그러니까 주범이 이종이다라는 이제 왜곡된 보고가 의정부로 올라가고, 의정부는 이걸 다시 세종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이에서 누구도 스크린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못 한 건지, 안 한 건지, 안 한 거죠. 뻔히. 근데 이제 세종이 보니까 어째 좀 이상해요. 내용이 전후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의금부에서 다시 공문해라, 조사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금부에서는 왕이 지시했는데 지금 다른 게 먹힐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서달을 처벌을 하도록 하는데, 이 법에 따르면 이 경우 사실 공무도 아니고 사적인 이유로 아전을 매를 쳐서 죽였으니까 법에 따르면 사형입니다. 교수형. 원래 서달은 교형에 처해야 돼요. 그런데 세종은 여기서 이제 좀 감형을 해주죠. 여기서 그 감형의 이유로 세종이 이유로 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아들이라는 겁니다. 판서의 외아들인데 이 집안의 대를 끊게 할 수는 없다. 특별히 용서해서 사형을 감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 100대를 치고 유 삼천리, 그러니까 이제 삼천리로 이제 귀양, 가장 먼 지역으로 귀양을 보내는 게 이제 유 삼천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라든가 양반들은
이 유형과 장형 이렇게 병합하는 이런 형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수속이라는 겁니다. 수는 거둘 수, 속은 속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벌금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돈으로 바치게 하는. 사람을 죽이고 원래는 교수형에 처해져야 되는 존재가 그냥 속전을 바치고 사실은 이제 풀려난. 그 이제 서달 아버지 서선은 판서였고 장인은 또 좌찬성이었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서달이 그리고 이제 세종이 그때 감형 이후로 든 것 중에 하나가 서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현사라고 해서 나중에 현감 같은 그런 수령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그 뭐 그런 정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 용서를 했달까요? 이제 감형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이 당사자인 서달만 처벌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은폐하고 막 무마하고 그것이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장인이었던 그 사이에 그 황희는 승진을 해요. 좌찬성에서 일품 좌의정으로 승진을 합니다. 총리급이죠. 물론 이제 영의정이 있지만 그 같은 등급이니까 뭐 총리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좌의정이었던 황희 그리고 판중수사였던 맹사성도 이때 우의정으로 또 그 3정승 중에 2정승이 이제 관료가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진행되는 사이에 이 둘은 승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좌의정 황희와 우의정 맹사성이 파직이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황희 정승, 맹사성 정승 엄청나게 그 아주 청백리고 뭐 아주 뭐랄까요? 굉장히 인품도 있었던 그런 뭐 황희 정승 그 뭐 소에 관련된 그런 어쨌든 고사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분들인데 아무튼 이때 자기 인척들의 그 범죄를 무마하려고 했다가 이제 파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조의 담당자들 참판 신계 같은 경우는 그 자세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이제 의정부에 보낸 그런 죄를 묻고 그래서 이 황해도 강음으로 강음고을로 귀양을 갑니다. 그리고 충청감사했다 이때 또 이 조계생은 대사원이 돼요. 근데 이 대사원도 전라도 태인으로 귀양을 가고요. 형조 좌랑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형조 좌랑 안수성도 황해도 배천으로 귀양을 갑니다. 이렇게 중앙에 있는 관직자들만 귀양 간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직접 사건을 맡았던 지방관들도 다 그 죄에 따라서 벌을 받습니다. 온수영감 이수강은 장 100대 맞고 유삼천리 해서 전라도 광양으로 유배가 되고요. 전지 직산현사 조순 그리고 그 후임이었던 직산현감 이운, 목천현감 윤환 이들이 다 사건을 약간 조작했던 인물들이죠. 그래서 장 100에 도 3년의 처벌을 받아요. 근데 이들도 이제 서달처럼 속전으로 때웁니다. 그래서 장은 맞지 않습니다. 그 대흥영감 노호도 장 90대인데 장 90에 도 2년 반을 받는데 역시 이제 속전을 받고요. 신창영감 곽규 또 신창의 교도 강유는 장 100에 도 3년. 근데 이들은 이제 속전을 안 받아요. 아마 죄질에 따라서 좀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청도사 신기도 장 100.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관련자에게 모두 처벌을 내립니다. 당사자인 범인 서달이 결국 장형과 유배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속전으로 바친 걸 보면 뭐 결과적으로 그 우리 현대 국민 법 감정에는 안 맞는 처벌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현직 정승 좌의정과 우의정이 동시에 파직되는 그런 걸 포함해서 많은 관리가 실제로 속전 안 바치고 직접 매 맞고 귀양 갔던 관리들도 많았습니다. 온수영감 같은 경우 장 100에 묵을 맞고 전라도 광양에 또 유배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당시로서는 처벌이 광범위했던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건인데 세종이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매의 눈으로 진실을 밝혔던 그런 사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